고대로부터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간 사람들, 이들은 선진 문화를 갖고 가서 일본의 문화를 발전시켰는데요. 고대 한국과 일본의 관계사를 알아보는 일본 속의 신라사, 오늘도 국제내교육대학원 석좌 교수님으로 계신 홍윤기 교수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유용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일본 열도로 건너간 백제인들 그리고 신라인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글쎄 고대 한반도로부터 일본을 건너간 분들은 이제 백제건 신라건 간에 한반도 땅에서는 아무래도 살기가 힘들었죠. 네. 국토는 좁고 그 새로운 신천지 개척을 위해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신라인들은 이제 그 목조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목조 건물을 잘 짓고 또 목조로 된 나무 배를 잘 만들었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철선 쇠로 된 배지만 그 당시엔 나무 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동해안으로부터 일본 서해안으로 진출했던 겁니다. 더구나 그 난류가 저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그 대마도를 거쳐서 이제 일본 열도로 올라오는데 그 해류를 타고 이제 신라 배들이 이제 일본의 그 서해안 지역의 큰 만들 이런 데 타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돼서 와카사만이라든지 진달목 저 위에 니가다 쪽이라든가 각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이제 한반도의 그 벼농사 문화뿐이 아니고 이제 생활 문화, 대장간 문화라든가 그밖에 이제 여러 가지 수렵 문화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게 되는데 일본 그 선주민들은 선진 문화를 갖지 못해 가지고 땅굴 속에서 살았고 나무 열매 따먹거나 냇가에서 물고기를 나무 작대기로 쳐서 잡거나 뭐 조개를 바닷가에 캐 먹거나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한반도의 벼농사 문화가 건너와서 한반도의 그 선진 문화를 벼농사를 심어주면서 비로소 이제 일본도 개화의 눈을 좀 뜨게 되었다. 이건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이 근년에 들어서 일본도 20세기의 초반으로 들면서부터 국수적인 경향이 강해집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후에 이제 특히 이제 반환적인 그 경향이 강해지죠. 뭐 오늘날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달걀 문화가 신라의 그 박역거세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일본 선주민들의 그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한반도에 건너간 분들이었다고 이제 그걸 간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출판하시는 일본 속의 신라사 그 첫 장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상당히 흥미로운 그 답사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네. 그 일본 서부 해안, 네. 후쿠이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효고현까지의 그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 조상대대로 달걀을 먹지 않는다. 예. 상당히 좀 흥미로운 내용인데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박역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 그 박역거세가 조상이다 그거죠. 예. 그 신라에 대한 그 지금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쪽 지방에 가보면요, 신라에 대한 그 훈모의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놀랍습니다. 그러면은 그 답사를 다니시면서 만난 그 주민들이 그분들도 이제 본인들을 신라의 어떤 후예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그럼요. 직접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마네현 쪽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그쪽에 미오노세키라고 하는 그 큰 신사가 있습니다. 여기 미오 신사인데 미오노세키에 여기 궁사님도 자기는 신라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거기서 이제
그 제의를 지냈는데 제의를 마침 제의를 지냈는데 그걸 제가 참관하게 됐어요. 구경하게 됐는데 보면 거기서 이제 고수가 북을 치고 북을 치면 장단을 또 이제 맞추고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예. 그리고 무녀가 춤을 춥니다. 흰 두루마기에다 붉은 치마를 입고 덩신덩신 춤을 추는데 오른손에는 이제 뭐 삐죽이 나무라는 거 들고 왼손에는 그 작은 방울들이 방울대를 들고 흔들며 춤을 추는데요. 한국 무녀 같습니다. 아, 예. 그러한 걸 목격도 했었고 예. 그러면서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자기는 신라로부터 이어진 거라고 생각한다고 궁사님도 아, 그렇게 진솔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당에서는 그래서 신주가 그 까만 바닷돌 둥근 돌을 갖다가 신단을 만들어 놓고 모시고 있었어요. 아, 예. 그 신라 후손임을 자랑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도 이제 교수님이 이제 답사를 다니시면 사실 이게 답사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사람들을 만나고 한다는 게 네. 거기에서 얽혀 있던 혹시 그 재미있는 일화 같은 건 없으십니까? 뭐 이라도 사실 많이 있죠. 그 이를테면 백목이라고 백목은 일본말로 실악기 신라를 상징하는 표현인데 그 백목 신사 앞에 어떤 그 할머니가 실례입니다만 혹시 달걀 잡수십니까 그랬더니요 눈을 부릅뜨면서 말해 어떻게 우리가 달걀을 먹냐고 아, 예. 그리고 저에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아유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그러고 뒷걸음질 치면서 머릿속이 물러났습니다만 이 지역에서는 하여간 그 신주로 모시는 거에 둥근 알들입니다. 예. 바닷가에 웬 그 둥근 알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걸 뭐 도처에서 모시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 신라인들이 일본에 많이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목적 건조술이 뛰어났다는 거. 목적 건축 보면은 신라인들이 정말 뛰어난 그 예. 건축술이라든지 배를 만드는 건조술이라든지 어떤 것을 우리가 살피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대 신라사를 돌아보면서 신라의 그 목조 건축술 등등 연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연구가 아직은 제가 그 과문에 그런지 못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연구할 게 많습니다. 예, 이제 한반도에서 당시에 넘어간 그 사람들이 상당히 선진 문물을 뭐 전수해 줬다. 일단 네.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계라든가 여러 곳에서 이제 아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듯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본 속에 이제 백제는 연구가 그래도 많이 되어 왔습니다만 신라 연구가 거의 안 돼 있는데 예,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실 때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만 좀 여쭙겠는데 그 신라를 실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 명칭들을 조금 이왕이면은 우리가 백제를 뭐 구달하라 한다든가 네. 뭐 고마라든가 가라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좀 그렇습니다. 부탁해드려도 이제 될까요? 예. 이제 흔한 얘기로 백제는 일본어 구다라라고 그러는데 백제를 이게 일본 말로 읽으면 사실 혁사이라고 읽게 되거든요. 음으로 읽으면 혁사이. 근데 구다라는 말이 도대체 이거 어디서 왔느냐?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거니와 일본에서도 상당히 이 글자의 뿌리를 못 찾아서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고대 그 백제 수도의 세 번째 수도였던 부여의 백마강 이쪽이 나루터가 구두레 나루터거든요. 그 지금 구두레 나루터가 거기서 끊겨가지고 도로가 개척돼서 강이 서해로 못 나갑니다만 그 구두레 나루터에서 고대에는 배가 일본으로 댕겼을 때 백제 문화가 배에 실려서 일본으로 갈 때 구두레 나루터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구다라는 말이 거기서 온 것은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예,
신라라는 말은 뭐 14가지 정도가 이제 나오는데 예. 신라인들이 사실은 그 일본 서해안 지역의 진출이 대단히 그 왕성했던 걸 살피게 해줍니다. 그래 이제 특히 이제 그 신라로부터 이제 벼농사가 건너가고 벼농사가 건너갈 때 뭐 벽시 자루만 덜렁 미고 가는 것이 아니겠고 이제 그 농기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장간 기술이라든지 뭐 생활문화 뭐 이러한 것이 건너가는데 말하자면 그 일본 그 최초의 큰 그 사전 같은 광사림이라는 이 사전을 보더라도 1925년에 나온 그 사전을 보면은 나라 한자 한국의 나라 우리 한국의 나라 한자를 농기구에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쟁기 같은 거 소가 이제 그 몸 뒤에다 묶어가지고 밭갈이 할 때 봄에 밭갈이 할 때 쟁기질하는 쟁기 같은 건 한조 가라스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가을에 이제 곡식을 나다를 이제 그 멍석을 펴놓고 이제 때리는 그렇게 그걸 한간 예. 가라사오라고 하기도 가라사오, 하고 이 한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이러한 것을 보면 한반도의 농업 문화가 일본에 건너간 것을 그냥 그 확연하게 그건 짚어주는 것 같아요. 예. 네. 일본에서도 이제는 더욱 특히 이제 일본도 국수적인 경향으로 요즘 나가고 있어서 앞으로 힘들겠는데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본이 명치유신을 계기로 하면서 이제 한반도에 대한 반한 정책을 강력하게 펴나왔다는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일본이 그렇게 반한적으로 나갈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일본 속의 우리 민족사, 일본 속의 신라사, 또 백제사 더 열심히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시간에 좀 시청자들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신라라는 이제 명칭이 한 뭐 13가지로 나타나고 뭐 백제라든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메이지 유신이라든가 이 이후에 거의 막 여러 가지 순환을 이제 그 겪게 되는데 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은 이 일본의 산재에 있는 이 신사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사가 뭐 교수님 다 아시다시피 한 일본 전역에 한 뭐 20만 개가 뭐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신사에 모셔진 신들까지 바꾸는 것은 물론 이것도 바꿨지만 바꾸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이 신사에 모셔진 신에 주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만 일본에서 모시는 신은요, 이 일본 천황가에서 모시는 이세신궁에서 모시는 신이 사실은 고구려의 동맹의 신, 예의 무천의 신 이런 우리 민족 신들입니다. 이것을요 동경제국대학의 최초의 역사학 교수를 했던 구매군이닥의 교수가 19세기 그 마렵에 쓴 논문이 있는데 신도는 뭐 제천의 고속이라는 이 논문을 보면은요 일본 왕실에서 모시는 신은 천조대신이 아니다. 고구려의 동맹의 신, 뭐 예의 무천의 신 등등 고조선의 신들이다 이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구매군이닥의 교수가 동경제국대학에서 파직 땅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 와세다 대학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만, 우리가 사실 일본 속에 우리의 그 신라 문화 더 앞으로 이제 파고들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좀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사를 다니시면서 보다 보니까 책에는 그 신라 신사들이 네,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신라 신사에 모셔진 신들은 어떤 모셔진 신들이요? 신들은요. 예. 전부 소자노오전이에요. 스사노오전은 스사노. 일본 서기에 나온 그 신인데 일본 서기 뭐
나오는 것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예. 춘천 땅에 내려왔다는 예. 신라신인데 그 신라신을 모시고 있다는 거.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예, 우리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제 또 규명이 돼야겠습니다만 결국 우리의 한민족의 신앙이 이 야유의 시대 1800년을 전후한 시대 그 시대부터 이미 한반도의 농업 문화가 건너가면서 생활 문화가 건너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당군 신앙이 함께 건너갔던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이어졌다는 예. 것을 이건 명약관하옵니다만 이 연구가 좀 더 돼야겠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저는 백제 쪽은 좀 저 나름대로 오랜 동안 했는데 그 후 신라를 하면서 이제 왜 우리가 신라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는가. 그게 좀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 이제 후회스럽습니다만 이제 사학을 하는 우리 이제 후학들이 일본 서해안 지역을 답사하면서 참 우리의 그 환단고기를 비롯한 한민족의 그 천신신앙 이것과 연관된 신라의 신앙도 우리가 이제 규명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천일창이라고 하는 신라 왕자 이게 일본 역사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마노 히보코. 근데 천일창을 모신 사당들이 그 일본 그 서해안 각지의 그 신사마다 그 모시는 데가 50군데 이상이 되더군요. 이러한 데서들도 자기네가 모시는 소잔오전이다, 신라신 소잔오전이다 그래요. 신라신사라고 이제 우리말로 신라신사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시락이라고 하는 예. 일본어로 이제 신라는 말하는 시락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앞으로 이게 신라사 연구가 일본 속의 신라사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니냐. 예, 그러면 교수님 책에서 보면은 그 시마네현 미호대사에도 그 신라신이 모셔져 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쪽도 스사노오신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그거는요 수산호가 아니고 아니고요. 그건 알입니다. 아, 재단이 그 신사의 큰 그 높은 그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금줄도 치고 했습니다만 큰 바닷돌 둥근 돌을 모시고 있어요. 이게 신라 신의 그 신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공사님이 그냥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신라 후손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내가 그랬죠. 이러한 그러면 신라 신이고 달걀을 숭상한다면 그 여러분은 달걀은 잡수지 않겠네요. 펄쩍 뛰더라고요. 달걀을 먹다니요. 그럼 영양이 어떻게 좀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리알을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달걀 대신 오리알을 먹는다고. 예, 그 궁사님이 지금 살아계신지 몰라도 그러한 분들이 일본 그 서해안 각지의 그 저명 인사로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상당히 긍지를 느끼고 자부심도 갖게 됩니다. 예. 사실 뭐 그런 경우는 아주 좋습니다만은 저도 그 이즈모를 답사를 했을 때 히노미사키 그 신사를 갔을 때 거기도 한국 산이 있고 한국 신사가 있더라고요. 그 가라쿠니 신사계쪽으로 보니까 너무 이게 초라해요. 이제 본전 신사 뒤에다가 조그맣게 해가지고 완전 축소시켜 버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봤는데 그래도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답사하신 것들은 그래도 떳떳하게 한국과의 연관성을 전부 다 이야기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게 일본이 이제 명치 유신 이후에 한국 반환적인 배타적인 그러한 그 이데올로기에 말하자면 그 어떤 그 맹탈을 가한다 할까 뭐 참 일본의 그 잘못된 그 행태 때문에 많이 이제 좋은 그 사상들이 해체가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북계통의 사찰뿐이야 저 신사뿐이 아니라 사찰들도요. 이게 저 불태우기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참 그래. 우리가 역사를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가 더 역사를 깊이 들어가서 우리 것을 그려내야겠고 입증해내야겠다 예. 하는 생각을 이제 더 하게 됩니다. 예.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일본의 신사에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뭐 명제가 일본의 신사는 소도다. 이제 이런 명제를 갖고서 이제 이거 신라를 통해 가지고 건너갔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 모셔져 있는 신은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천신이다. 그 천신은 어떻게 본다면 물론 일본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고항 살령존 타카미 무스비노 미코토라고 하는데 또 그것들을 보니까 이제 무스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무스비신, 이 산신, 이 산신이라 해가지고 했을 때 야 이거는 뭐 한당국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그 소도에 모셔진 천신의 모습과 너무나 이제 그 닮아 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저는 접근을 한번 해본 적이 사실 네, 있습니다. 아주 좋은 연구를 하셨군요. 저도 관심은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그 교토 쪽에서 보면 그 교토의 그 서해 저 교토 서쪽에 야사카, 그 긴 그 다리 건너 그쪽에 있는 큰 신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야사카 신사. 예. 그 신사에서도 모시는 신이 산신이라고 그래요. 그 산신이라고 그 산신이라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산신을 이 사람들이 받드는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 마당에는 이제 그 보니까 그 일본에서 최초의 그 술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자랑하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모시는 신은 산신이라고 그래요. 거기 궁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은 신라신을 모시는 겁니다. 내가 그랬더니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람도 웃으면서 그런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산신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서 저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 비와코 쪽, 저 교토구 동북 쪽에 해당되죠. 동북 쪽에 해당되는 그 큰 호수 지역 일대를 답사하니까 거기도 역시 신라 신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신라 신사가 그 언저리로 해서요 한 50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전부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자동차 편이 이제 되는 대로 답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신라 신사들인데 이분들이 산신을 모신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 산신이라면 역시 이것은 우리 한민족의 신앙이 이어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데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이제 이것은 깊이 들어갈 만한 연구가 아니냐. 한일 고대사를 밝히는데 사실은 그 신사와 관련된 연구가 매우 이제 중요한 것만큼은 아마 제가 보기에도 사실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신라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 그러한 어떤 뭐 문화만 갖고 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뛰어난 기술들도 많이 갖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했을 때 아까 이제 그 뭐 건축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대표적인 그런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조 기술은 역시 그 왕궁을 짓는다든지 큰 그 사찰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목조 건축술이죠. 목조 건축술이고 또 선박 기술. 선박 기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박 기술 이제 결국 옛날에 목선들 나무배가 생겼는데 일본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조그만 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일본의 뭐 세도네라든지 뭐 이런 이 일본을 건너가려면 그 대마도 일대라든지 파도가 굉장히 거세지 않습니까? 조그만 배는 그 아마 100척이 건너간다면 99척은 아마 수장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배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류를 타고 이제 대마도로 해서 이렇게 끼고선 쭉 일본 서해안으로 올라가면서 각 만에다가
신라의 그 발자취, 예. 농업 문화라든지 대장간 문화라든지 생활 문화, 뭐 배틀이라든지 이런 거 다 신라로부터 건너왔다는 게 예. 밝혀져 있고 또 이제 재미있는 것은요, 그 일본 그 서해안 지역에서 산간지대를 답사를 해봤었는데 거기 가면요, 이 가을에 그 처마에다가 감을 깎아 곶감을 쭉 꿰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처마 밑에 쭉 매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집신을 삶아서 심는 데가 지금도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 내가 이거 언제부터 이런 집신을 삶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아주머니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할머니도 하셨고 뭐 그 후에 할머니도 하셨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집신을 삶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의 그 집신도 우리 거하고 형태가 비슷하죠. 뭐 결국 소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근데 그 우리나라 집신이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둘째 발가락하고 이렇게 사이에 나오게 이렇게 구멍이 뚫게 이렇게 그걸 예. 뭐랄까 그 볏짚으로 꼬고 있더라고요. 그 하여간 뭐 문화라는 건 이건 역사의 그 고증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문화라고 해도 생활 문화라든지 이러한 거, 물론 농경 문화 이런 것도 생활 문화입니다만 예. 이런 문화가 역시 선박 건조술 건조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통일신라 시대의 그 일본의 고승들이 당나라에 갈 때는 항상 이제 예. 신라 선박을 빌려 탔다든가 뭐 그렇죠. 뭐 애니라든가 이런 여러 책에도 뭐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 저 특히 이제 그 교토의 그 고산지 같은 데 가면 예. 거기 이제 우리나라 그 참 고승들이 당나라에 갈 때 그 타고 간 배 그림이 그 나옵니다만 예. 그 화폭으로 저 병풍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걸 옛날에 그 보여주어서 제가 본 일이 있어요. 예. 참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그 고승 그 두 분이 이제 그 다른 승려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배를 쭉 타고 이제 건너가는 그 예.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 역시 신라가 배를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하는 걸 이제 그러한 것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일본에 전해준 이제 문화기술 중엔 아무래도 이 그 농사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농경과 물론입니다. 관련된 예. 하나의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예. 기술은 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죠. 특히 이제 그 저 일본 규슈의 이제 북서쪽에 그 후쿠오카 쪽에 그 요시노가리라고 하는 거, 예. 그 농업 유적지. 예. 여기에 가면은 뭐 참 그 여기는 백제 농업의 유적지라고도 그럽니다만 예. 이제 백제로부터 건너온 이제 농업 문화에 의해서 이제 나무로 만든 그 괭이라든지 삽도 있는가 하면 전시되고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쇠로 만든 삽이며 괭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들어가는 어귀에 이제 솥대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예. 솥대 같은 걸 세워가지고 이제 뭐 말하자면 새를 세 마리를 있죠. 갖다가 그 앉혀놓은 그러한 그 솥대의 문도 있고 이제 그러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뭐 일본의 그 동경 서쪽 사이타마 쪽 이쪽으로 가더라도 보면 솥대를 네 구탱이에 세우는 그러한 그 일본 신사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러면 그 농사법이 전례에 대해서는 일본 쪽에서는 그 한반도에서 도래한 것을 인정을 합니까? 어떤 편입니까? 일본 학자들도 그 시인하고 있는 학자들이 예. 쭉 있었는데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 이제 4년 되고 나요. 이제 우에다 마사키 그 교수님 교토 대학에 이분은 참 우리나라에 모셔다 제가 강연회도 몇 번 열고 내가 그분 뭐 수십 차례 이제 그분 댁에 방문하면서 이제 문헌을 그분 댁에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학자들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해서 안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네.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홍윤기 교수님을 모시고 일본 속의 신라사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직도 일본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신라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일본 열도에 남아있는 신라의 문화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참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일본에 살아있는 연호랑 세오녀 이야기와 일본 신교 문화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